그러니까 닉이랑 주디랑 사귀는 거 맞죠? 많은 관객들이 기대한 건 두 동물의 싸움이었을 겁니다. 이를 반영하듯 이 편의 주제는 파트너였죠. 서로 너무나 다른 주디와 닉이 정식으로 경찰 파트너가 되어 첫걸음을 내딛는 이야기인데요. 주변의 다른 경찰들은 같은 종끼리 파트너입니다. 주토피아의 변하지 않는 주제, 다양성이 담겨있죠. 동시에 덮어놓고 괜찮은 척하는 가식적인 다양성을 꼬집고 있습니다. 닉과 주디가 1편에서 활약하고 신문에 대서특필된 유명인이기에 보고서장은 그들을 탐탁지 않아 함에도 어쩔 수 없이 팀으로 묶어 배치하죠. 1편에서 주디는 여성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남초 사회에서 겪는 차별에 맞서 싸웠습니다. 닉은 흑인 남성을 표현하면서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삶을 보여주죠. 두 약자가 함께 연대해서 싸운 결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지위를 얻어내는데요. 이 편의 시작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 차별과 편견이 여전한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내용이죠. 그 첫 사건은 항구의 밀수업자 안토니 스누틀리입니다. 그는 큰 개미핥기라는 종으로 후각이 뛰어나고 숨어있는 개미를 잡아먹는 특징이 세관원에 어울리는 동물이죠. 하지만 동시에 남미에 서식하는 동물로 밀수업자에 담긴 인종적 편견이 투영된 캐릭터입니다. 주디와 닉이 그를 쫓는 장면은 기득권으로 올라선 소수자가 자신들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변하지 않는 사회구조 안에서 노력하는 걸 보여주죠. 이 추격전은 자연스레 메인 사건인 뱀의 등장으로 이어지는데요. 게리는 이 사건 중에 미립국에 성공합니다. 남미에서 북미로 미립국하는 사람들이 떠오르는데요. 주토피아의 진짜 설립자이자 기후장벽의 발명가인 파충류는 자신들의 땅에서 추방당하고 이제 습지마저 위협당하고 있죠. 보호구역으로 밀려난 북아메리카 원주민과 전쟁으로 텍사스와 캘리포니아를 빼앗긴 남미의 멕시코가 떠오르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왜 역사 이야기를 할까요? 주토피아는 이상향 속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는 우화입니다. 지난 이야기는 사회 속의 약자와 불평등, 편견을 다뤘다면 이번 이야기는 사회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들과 관련된 건국의 어두운 이면을 다루고 있죠. 오프닝의 세관 에피소드는 이민자를 탄압하는 이민자의 나라라는 오늘날 미국의 아이러니를 묘사합니다. 동시에 경찰이 된 닉과 주디를 통해 1편의 내용이 가진 한계를 보여주고 있죠. 최근까지 미국 영화계의 이슈 중 하나는 PC로 요약되는 다양성 정책입니다.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생색내듯이 제일 인기 없는 캐릭터에 소수인종을 넣거나 주인공의 성별이나 인종만 바꾼 성의 없는 리부트, 그게 어울리지 않는 다양성 쑤셔넣기가 겉보기만 그럴듯한 모양새를 만들고 있었죠. 1편에서 초식동물과 포식자의 커플링, 작은 동물들의 반전 같은 요소들은 관객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피상적인 다양성을 표방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서로 다른 두 캐릭터의 조합은 확실히 매력 있는 구성이죠.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하게 파충류를 탄압한 고양이 가문의 포버트와 피해자 가문의 게리가 한 팀이 되어 나옵니다. 닉 앤 주디보다 더 극명한 파충류와 포유류의 외모적 차이에 원수 집안이라는 타이틀까지 더했죠. 결국 예정된 배신 엔딩에 이르는데요. 이 파트너들은 다르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외적으로 다른 걸 섞는 것보다 내면의 것을 나누고 이해하는 게 진정한 다양성임을 말하고 있죠. 경찰서에 똑 닮은 얼룩말 듀오도 맨날 지휘보로니 어쩌니 해놓고 마지막에 가서야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겉으로 어떤지만 보는 것을 꼬집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음모론 유튜버인 리블스 메이플스틱의 행동은 겉보기와는 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우선 비버라는 동물은 댐을 쌓고 집을 짓죠. 물 아래에 입구를 숨겨두는 비버의 습성은 벙커를 만드는 생존주의자 같습니다. 또한 숲속 깊은 곳에 사는 비버는 산속에서 오두막을 짓고 라디오에서 정부를 욕하는 백인 하층 및 음모론주의자의 모습과 비슷하죠. 메이플스틱이라는 이름도 상당히 토속적인 느낌을 줍니다. 비버의 재미있는 습성으로는 넓은 꼬리를 수면에 내리쳐서 포식자의 출현을 주변에 경고하는 것이 있는데요.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니블스의 행동에도 어울리죠. 특히 뱀이 무슨 옷을 입을지 궁금해하는 그의 유튜브 영상을 보면 낯선 존재에 대한 호기심과 상대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면모가 보입니다. 영화 속담에는 비버처럼 바쁘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쉴 새 없이 나무를 갉고 댐을 고치기 때문이죠. 습지 마켓을 드나들며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모습은 서브컬처에 몰두하는 오타쿠, 너드의 느낌입니다. 다른 문화에 대해서 편견에 가까운 스테레오타입을 따라하는 게으른 사람들보다 부지런히 문화를 파고드는 진정한 다양성을 보여주죠. 반대로 주류 사회의 중심에 있는 이번 이야기의 빌런 링슬리 가문은 북미에 서식하는 캐나다 스라소니입니다. 추운 지방에서 눈 위를 걷기 위해 크고 보송한 발을 가진 고양이죠. 이 종족의 주식은 눈 더신 토끼입니다. 같은 토끼과인 주디에게는 숙적과도 같은 종을 골랐는데요. 새하얀 눈 속에 사는 이들은 백인 권력자들을 상징하고 있죠.
북유럽계의 앵글로색슨, 게르만족이 남쪽과 서부로 영역을 넓혀간 미국 개척사를 동물로 비유한 우화적 캐릭터입니다. 이들은 게리의 할머니 아그네스가 만든 기후장벽과 주토피아 아이디어를 빼앗았죠. 모든 동물이 모여 사는 주토피아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말하는 미국을 묘사합니다. 허나 실제로 아메리카를 침략한 백인들은 자신들의 자유만 중요하게 여겼죠.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하나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 헌법 초안을 작성할 때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국가인 이로쿼이 연맹의 시스템을 참고했습니다. 그들의 권력 분립, 평등 사상이 담긴 연방 시스템이 지금의 미국을 만드는데 중요하게 영향을 주었죠.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의안이 88년에 의회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영화에서 링슬리 가문도 똑같이 파충류들을 내쫓고 땅을 빼앗는데요. 자연은 소유할 수 없다는 원주민들을 무력으로 밀어내고 땅을 소유한 백인들과 정확히 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상을 껍데기만 훔쳐 만들어진 나라는 수많은 차별과 억압의 사회였죠. 이 과정에서 눈 아래 뒤덮인 파충류 마을은 잊혀진 역사와 자부심을 의미합니다. 특히 문명의 상징과도 같은 탑은 숨겨져 있던 훌륭한 과거의 상징인데요. 이곳에 전기를 공급하는 레버를 올리고 최초의 문서를 찾아내는 과정은 닉과 주디의 정체성을 되살려내죠. 사회적 약자에서 기득권으로 올라선 귀여운 토끼와 간사한 여우는 자신들의 자격을 증명하려던 수사 끝에 외면받던 약자들을 위한 정의를 실현합니다. 앞으로 주토피아는 좀 달라질까요? 게리는 성경에서부터 악으로 설정된 인류의 오래된 편견을 상징하는 동물, 뱀이죠. 심지어 독이 있는 무서운 살모사입니다. 그의 독은 치명적인 단점이지만 해독제만 있으면 문제가 아니죠. 상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편견을 해결하는 힘이 됩니다. 주토피아의 이번 시장인 윈드댄서는 배우 출신의 멋진 말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얼굴 마담이죠. 미국은 다양한 문화가 모이는 곳이지만 쉽게 섞이지 못하고 반목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제는 겉으로만 섞이는 샐러드볼 같은 사회가 아니라 하나로 융화되는 곳으로 나아가려는 것이 주토피아 같은 작품에서 느껴지는데요. 마지막 쿠키 영상에서는 주디의 집 앞에 떨어지는 깃털을 통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조류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소리나 깃털의 크기로 봤을 때 수리 종류의 새가 아닐까 추측되는데요. 만약 생태계의 청소부 대머리 독수리가 나온다면 비슷한 이름의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진 미국의 국조 흰머리 수리와 대비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시장 캐릭터가 정의로운 척하는 흰머리 수리로 나오고 청소부로 나오는 대머리 수리가 괄시받는 존재로 나올 수 있겠죠. 생태계에는 꼭 필요하지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이 새처럼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인데도 사람들이 무시하는 직업이나 나쁜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다루지 않을까 기대되는 그런 영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